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결국에는 앞자리가 72,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댓글 한번 좀 남겨주세요. 혹시나 제가 또 뭐 없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우리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잘 아는데, 정말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주어야 되는 가격대는 68,000원에서 72,000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뭐 72,000원 한 뭐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빠지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생각을 75,000~6,000원대부터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제가 예측을 했던 72,000원대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 환율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이 제가 브리핑 드릴 당시에 1146원 7원 정도였어요. 1150원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삼성전자 경계해라, 그러면서 이제 6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거 이제 더 많이 빠진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시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로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런 어떤 자산에 대한 가격이 한번 탄력을 받으면 쭉쭉 그 흐름과 추세라는 걸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엄청나게 우상향 추세를, 이 우상향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급등 추세를 보여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한 1180원대까지도 구경을 해버렸는데, 보고 싶지 않은 가격대를 봐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뭐 테이퍼링 등등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신나게 아주 뒤지게 두드려 패더니, 결국에 하이닉스는 또 그러고 보면은 다시 또 싸대요. 너무 많이 빠졌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들여. 이게 설계가 아니면 뭐냐고. 이게 설계가 아니면.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프리미엄 정도만 반납하면 된다. 업황이 꺾이는 게 아니고 업황이 불황이 아니다. 그동안의 오더건들, 수요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뭐 전기차 만들다 만대요? 반도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갑자기 또 사업이 다 죽어버려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강하게 몰리면서 발생했던 그런 과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화되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괴리가 좀 축소가 되고, 이 이격이 좁아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안정화되겠죠. 그동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오더, 그 다음에 공급은 제한적, 오히려 기존의 캐파도 부족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목표가를 계속 높여가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꺾인다? 가격이 꺾인다? 그럼 가격이 왜 꺾이는지를 봐야죠. 업황이 좋지 않아서? 산업이 꺾여서?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어려웠던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율해 나가면서 가격이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그럼 부정적인 건가요? 그냥 너무 오버했던 게 반납되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거잖아요. 프리미엄만 반납하면 되는 거라고. 그쵸? 근데 지금 상황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면서 매도를 때린다? 굉장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맞는데, 그럼 여기서 수급적으로 혹은 글로벌 증시와 또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런 것들까지 좀 살펴보면은 마이크론의 시세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TSMC의 어떤 주가 동향이라든지 글로벌 증시, 그 다음에 시장 자체 외국의 자금들, 여러 가지들을 체크를 해서 우리는 그 가격대를 기준 잡아서 삼성전자를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끔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렸고, 우리 VIP 회원님들 중에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댓글 꼭 한 번씩 남겨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72,000원대까지는 내린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외국계 자금,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지분에 따른 어떤 그 지분이 얼마만큼 벗어나냐에 따라서 또 반납될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 비율, 여러 가지들을 계산을 하면은 그런 값어치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뭐 내려왔어요. 결국엔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현실적인 대응을 좀 해나갈 부분들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 지난 금요일날 72,700원으로 최종 마감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죠. 올해 들어서가 맞죠. 1월달부터니까 올해 들어서 연중 최저점을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72,500원으로 기록을 해버렸고, 참고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여전히 계속 매도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쭉쭉 팔아치우다가 이틀 동안 잠시 매수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줄곧 내리꽂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JP모건이 대부분을 매수를 했던 시기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늘상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았겠죠. 삼성전자가 82,3천원대에서 삼성전자가 뭐 72,000원까지 내려온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쟤. 욕도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뭐 오든지 말든지.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내 욕 먹을 짓을 해야 되나. 나는 만약에 좋은 가격이 오면은 우리 회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삼성전자가 14% 13%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를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친척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 투자자 지분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정말 연초 대비해서 뭐 2배가량 늘어났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나 같으면 삼성전자 지금 판다. 왜 팔아 삼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솔직히 팔 것 같아. 판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에 사야 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 제 고모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고모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어요. 고모님도 제 영상을 꾸준하게 챙겨보시는데, 우리 친척분들도 전부 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꾸 왜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너 불안하게. 뭐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한 78,000원 뭐 요렇게 오니까, 야 진짜 깨네? 진짜 깨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화가 옵니다. 이날도 막 이렇게, 야 77,000원 근데 이 정도는 사도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빠진 걸 계산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빠진 걸 계산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빠진 걸로 계산하면은 2%도 안 빠졌다. 아직도 뺄 거 멀었다. 올려놓고 뺐기 때문에 8% 정도 빠졌다라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지만, 실제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때 당시에 만들었던 이 외국인들, 특히나 이때 당시 JP모건의 어떤 뭐 설계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설계로 추정되는 이런 매수세들, 수급들, 여기선 저도 좀 속을 뻔했고, 이런 수급들이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수랑 같이 추종해서 보자라는 거였어요.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시장에 모멘텀은 없는데 계속 시장은 꼭대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올릴 거야? 여기서 삼성전자를 올린다 막타로? 올리면 올릴 수 있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아니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모멘텀 바를 받지도 않고 있는데, 그럼 어떤 강력한 게 있어야 삼성전자를 올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본 거죠. 실적도 안 된대. 다 안 돼. 뭐가 필요한 거야 도대체 삼성전자는? 계속 안 돼요. 아무래도 오너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크게 끼칠 수는 있었고, 시장 자체에서는 사실 제일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수급이에요. 수급. 중요한 건 뭐냐, 가격을 올리면서 사들여야 매수세가 들어와야 결국에 주가는 오를 텐데, 가격을 올리면서 사는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거, 개인은 떨어지면 삽니다.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밑에서 받아먹어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야지 하고서 주문을 여기다가 걸어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오르냐고. 절대 못 오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이 주체들은요,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틀 동안 매수를 강하게 했을 때도 시장가로 매수를 때려버려요. 쌓여있는 매도 호가를 걷어내면서 매수를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못 가죠, 당연히. 아니 주식이 다 묶여있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사놓고 있으면 그냥 갑니까? 누군가는 올리면서 사야 주가가 가는 거지, 사놓고 있는다고 주가가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샀으면은 뒤에 들어오는 매수세가 가격을 올리면서 사야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수급이 안 붙는다. 그럼 외국인들 기준, 기관 투자자 기준에서 했을 때 삼성전자를 당장에 매수를 해야 될 만한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 없잖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가격까지 주가를 만약에 끌어내리면, 그러면 매수는 또 들어와요. 그게 바로 작년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때예요. 아, 이때 뭐 삼성전자 안 좋아서 못 갔나? 응? 이때 당시에 지수만큼도 회복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 안 좋아서 못 갔나? 삼성전자가? 이때 실적은 너무 좋았어요. 이때도 실적 좋았는데 못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를 겁을 주기 시작해요. 일주일 동안 8.7% 가까이를 빼버려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삼성전자 이만큼 빠지면 많이 빠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무섭죠? 이거 막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 이때는 공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뺀 거예요. 공매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자, 저가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를 무려 8% 가까이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찬스가 생겼어요. 61,500원이었던 걸 56,000원에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가격을 올리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몇 프로? 플러스 72%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72%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단기간에 발생한 이 매력. 자, 지금 주가 상황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만큼 뺀 거는 얼마 안 빠진 거다. 마이너스 1.8%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라는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나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지분과 지금 또 테이퍼링 이슈는 진작부터 나왔었고요.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못 가는데 외국인들 지분이 이때 당시 53.8%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다못해 횡보만 보이더라도 외국인들은 손해예요. 환율이 달러가 오르니까, 원화가 약해지니까. 근데 그걸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숏을 치면 되는데, 오히려 밑으로 공매도를 쳐버리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들고 있냐고. 나 같아도 안 들고 있어. 왜 들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의 비율을 매겼을 때 68,000원에서 72,000원 사이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 자,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3거래일 동안 10일, 12, 13일 동안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평소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장의 전체적인 이슈에 앞서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외국인들이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액션이라는 거죠. 나 같아도 이렇게 하겠어. 삼성전자니까 가겠지. 삼성전자라서 가겠지. 삼성전자니까 안전하겠지. 삼성전자는 뭐 하락 없이 상승만 나온답니까? 그러니까는 이래서 시장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시장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도 힘들어요. 이거를 맞추기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전문가 자리에 있지만 저는 우리 회원님들을 가이드를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도 저는 평일에도 잠을 3, 4시간 정도밖에 안 잡니다. 12시, 1시까지 미국장 보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5시, 4시 반, 5시 요때는 좀 일어나가지고 또 미국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정리된 거 브리핑 영상 다 보고 리포트 보고, 아침에 리포트가 보통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시간으로 특징주 미국장 없는지 체크를 해서 아침 시황을 작성해서 전략적인 부분을 회원님들께 드립니다. 주식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남들보다 몇 배 노력을 해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께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할게요.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공부가 하기 싫으면 그냥 특정 누군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누구 전문가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뭘로 맹신하고 이 사람 좀 믿을 수 있겠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문가 한두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연블리님을 좋아하든 우리 뭐 저기 박 부장님을 좋아하시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튜브 안에서도 좋아하는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와중에 단타수장을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특정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백발백중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관점이 내가 보고 있는 관점과 비슷하거나 혹은 이 사람의 뷰를 나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공부한다라는 부담보다도 천천히 그 사람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공유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저 다른 사람 의견 짬뽕 시켜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차트에 이렇게 보조지표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일목균형표 같은 거는 이제 대세적인 추세를 전환하는 어떤 시그널이나 기간적인 부분을 맞출 때 제가 차트를 이렇게 2개를 띄워놔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일목을 가끔 볼 때만 이렇게 한 번씩 열어서 보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를 할 때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들은 단타 칠 때 이런 걸로. 그렇죠? 오늘 VIP원님께 금요일날 3기라는 종목을 2,450원 정도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금요일날 시장 폭락이었잖아요. 2,450원 5,450원.
5,450원. 그래서 이런 걸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격대를 맞출 수 있는, 요거는 이제 보조지표 조금 사용할 수 있고, 파동상에 딱 지지저항 얼마나 깔끔해요. 얼마나 깔끔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의미 있는 종목이니까 얘는 지금 하락장에서 예외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래가 그 다음날도 충분했고, 아침에 그냥 여기서 홀딱 사고 팔고 홀딱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에서 확실한 이런 맥점에서 사면은 수익이 충분히 또 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적지 않은 수익이에요. 하락장에 여기서 매수 타점에서 11%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대원제약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너무 바로 급등이 나와서 쫓아가진 못했고, 3기 이제 후보로 봐라. 3기 5,450원 부분까지 깊게 눌리면 보겠습니다. 깊게 눌리면 보겠습니다. 깊게. 아침에 말씀을 드렸지만 더 깊게 눌리면 봐라. 9시 5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9시 5분에 브리핑을 드렸는데 깊게 눌리면 가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 진입한 뒤에 수익이 난다. 그래서 뭐 사실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언급만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이걸 사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에서 돈 벌겠다고 또 막 뛰어드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 시장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닥 보세요. 코스피 보세요 지금. 이렇게나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여기서 뭐를 또 하겠다고 억지로 비비고 들어가. 근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런 관점이다 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전문가 꼭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카피하셔가지고 생각을 읽고 참고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조건 주식을 나는 저도 우상향을 원해요. 우상향을 원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닌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고도 대응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알고도 하락장이 올 거 알지만 계좌를 전체 다 비워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데미지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다 매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대가리 들면 들어가도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인지를 항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벤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가로 다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양심이 좀, 그래서 하락장이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뭐 30일에 44만원 기존에 하던 대로 정가로 다 받는 거는 좀 다소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좀 저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 하락장의 여유를 좀 더 가지시라고 30일을 추가로 더 드려서 60일에 44만원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벤트 주말에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만 한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적용을 시켜 드릴 거예요. 주말까지만 진행되니까.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 가가지고 뭐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010-222-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만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반등 나올 시기가 됐어요.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또 한번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잘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